2025년 11월 23일 비나텍 카드 카운팅 한담과 비트코인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엔비디아 안티트러스트 얘기를 드렸는데 안티트러스트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안티트러스트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자주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도 나왔을 때 안티트러스트에 걸려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몇 년간 고생을 했죠. 그리고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들 안티트러스트에 걸려서 결국 극장과 스튜디오 제작과 배급 다 하고 있다가 그거를 다 놓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안티트러스트에 걸려서. 그래서 결국은 제작도 놓고 극장, 엑스비션도 다 팔고 해서 스튜디오 디스트리뷰션만 챙기는 현재 구조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안티트러스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올리고폴리라고 하는 과점 상태에서는 가격 담합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안티트러스트에 걸립니다. 그런데 독점, 모노폴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모노폴리는 그냥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노폴리의 기준은 시장 점유율이 70%인지 80%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넘어가면 그냥 모노폴리입니다. 독점입니다. 아니 그러면 테슬라는 괜찮냐? 테슬라는 모노폴리가 아니죠. 근데 전기차 쪽에 모노폴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가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동차 전체 인더스트리를 봤을 때는 결코 모노폴리나 올리고폴리가 될 수 없죠. 근데 전기차로 보면 모노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예전부터 특허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격을 시장 디맨드와 서플라이에 맞게 가격을 올려다가 내려다가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독점적인 가격이 아니라 전체 시장 상황에 맞는 가격으로 옮기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허를 다 풀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없다. 독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동차 관련된 특허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관련된 특허도 마찬가지고 독점에 해당하는 가격 컨트롤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지금 다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특허를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안티트러스트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어떤가요? 굉장히 위험하죠. 가격 담합에 가격 고정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람이 팔란티어의 창업자이자 페이팔 일론 머스크랑 같이 페이팔하고 엑스닷컴을 이제 조인트로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일론 머스크 신혼여행 간 사이에 일론 머스크 해임하고 이사회 의결해서 페이팔을 이베이에 팔았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쇼크 먹어가지고 사우스 아프리카에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또 말라리아를 걸려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6개월을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는 휴가를 가지 않으리 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 아저씨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의 철학이 있습니다. 경쟁은 쓰레기다. 독점만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경쟁자를 다 죽여버리고 독점을 해야 효율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피터 틸 말고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도 비슷합니다. 생각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레이션, 컨버전스 이게 모든 게 통합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은 똑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걸 알죠. 안티트러스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특허를 다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 모노폴리 상태를 아주 인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노폴리의 옹호론자, 가장 서포터가 피터 틸인데 피터 틸이 현재 트럼프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서포터이자 컨설팅을 해주는 고문으로서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트럼프가 안티트러스트 법안을 만지작거렸을 때 아마 피터 틸이 말렸겠죠? 미국이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독점적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엔비디아 하는 거 보니까 계속 GPU만 때려 넣어가지고 효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점점 전기만 더 먹고 욕심만 자꾸 채워가는 모습을 보고 안티트러스트 법안을 만지작거리는 거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으니 이거는 이제 제 추측입니다. 피터 틸이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싹 다 팔아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 모노폴리를 그렇게 찬양하는 피터 틸이 엔비디아를 팔았다는 그것만 봐도 언젠가는 조만간은 모르겠고요. 적어도 민주당의 파워가 조금이라도 세지면 안티트러스트는 바로 고개를 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니까 안티트러스트 법안 때문에 바로 기소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단지 시간의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어떤 사단이 난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안티트러스트로 기사가 나면 그런 일이구나 하고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비트코인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여기가 WXY 그러니까 ABC까지 진행했고 D파를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표준형 마감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드렸죠. 여기까지 ABC이고 올라가면 D인데 현재 DD 라인이 전에 여기 이 라인으로 받은 라인이고 또 여기 DD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동이죠. A, B, C 여기까지 C 그 다음에 D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D바 그 다음에 여기 D바를 이은 선이 빨간선 DD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DD 라인은 이 초록색 라인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라인은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DD 라인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 얘가 더 밀더라도 이 DD 라인이 오른쪽으로 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더 밀더라도 그리고 다시 떨어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떨어져서 마감하고 표준형 마감하고 올라가서 치고 올라간다면 마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오른쪽으로 밀어 올린다면 그거는 D바 진행이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의 X바가 좀 더 진행이 되면 이 파동은 D바가 이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나스닥의 X바와 커플링 되어서 진행하다가 나스닥이 어차피 Y바가 떨어져야 되니까 그때 여기서는 이 바 떨어지면서 파동을 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감할 때가 거의 다 됐거든요. 여기 5연장 터미널을 A, B, C, D, E 했는데 여기는 불규칙 했으면 한번 올렸다가 떨어지면서 표준형 마감하면 밑에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감하고 이 라인 건드리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밀었으면 밀었던 라인을 돌파하면 여기 표준형 마감했는지 확인하고 확인이 되었으면 돌파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618까지 이제 올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X바 진행할 때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진행하고 나서 나스닥의 Y바, ABC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여기 ABC로 떨어지는 A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A바가 아니고 반등해서 고갱을 할 수 있는 파동이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 이 파란선 79,691.8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걸 건드리면 이제 고갱하는 건 힘들고 여기는 A바, B바, C바로 내려와서 플랫이 되거나 아니면은 C바, D바, E바로 내려와서 삼각형이 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79,691.8을 건드릴지 안 건드릴지 챙겨보는 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ABC가 내려오는 게 하락하는 파동의 첫 번째 A바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 79,691.8을 건드리는지 건드리지 않는지 먼저 챙겨보시고 내일 나스닥 장이 움직이면 그때도 같은 맥락에서 비트코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공감이 가시면 공감 버튼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펀더멘탈 관련된 목차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화면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있으니까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